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적 지위를 누리기까지 재벌 기업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재벌 기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자금, 탈세, 경영세습, 편법상속, 정경유착 등 재벌 기업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이겨야 하다. 과연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재벌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삼성이나 현대보다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도전적이며 좀 더 도덕적인 재벌 기업이 존재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1970년대 우리나라에는 대우를 필두로 대봉, 율산, 제세 등과 같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재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기업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기업을 상속받지 않고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단시일 내에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출을 통해서 기업을 일으킨 후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였다. 젊음을 무기로 불가능에 도전했으며 진취적이며 패기 넘치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비춰졌던 스포트라이트는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렸다. 그나마 대우는 이름이라도 남아있으나 나머지 기업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아서 삼성과 현대를 능가할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했던 기업 중에 당시 재계의 신데렐라라고 불리었던 율산그룹을 모델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성한 팩션이다. 팩션이니 많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주인공인 박성진 회장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공인물에 불과하다. 어쩌면 소설 속의 박성진 회장은 실제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상상 속의 인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의 캐릭터가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어 간다고 해도 이 세상 어딘가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히 소설 쓰기에 도전한 것은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려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꿈 같은 일이지만 박성진 회장 같은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